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ETF 투자 방법 함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 뵙는 분이죠.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정말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결정을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코스피 추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락된 모습으로 연출이 되면서 장중에 2,119포인트까지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생각대로 가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좀 극대화되시는 모습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역시 강 대표 시황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확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잘 가고 있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나온 부분이 시장에 또 녹아들어서 지수가 좀 더 빠르게 급락보다는 여기서 또 패턴을 만들면서 좀 천천히 좀 우하향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내 지수 전망과 함께 에너지 지표는 잠시 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미국 증시 방향성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혼선이 발생되면서 지수는 보합권에 마감됐더라고요.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S&P 500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 휘날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거는 중국 내무부 쪽에서 만든 코멘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검증되지 않은 코멘트들이 뉴스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정부 측에서는 우리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엇갈린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 한없이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고점이나 그러니까 진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고점이나 저점 부분에서는 그런 카더라 통신의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보시면서 오늘 약간 포지션이 좀 달라졌는데요. 다우지수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좀 기술적 분석을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면 다우지수가 고점 자리에서 십자 도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양봉으로 돌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장은 약보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대장인 미국 증시가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크게 부러질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음봉 크기를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의 대장 다우지수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막내 파동이 부러지면서 이제는 올라가면서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올라와도 내려가고 하면서 고점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 한번 보겠는데요. 중국 증시는 앵커님 저번 주 방송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3,000선 터치한 다음에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수 상황 봤더니 3,000이랑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3,000포인트를 안착을 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3,000포인트는 터치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우리 국내 증시가 선반영해서 올라갔었던 부분을 좀 내리면서 국내 증시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는 지금 1.3%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1.2% 정도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안타깝지만 현재 구간에서 부러졌다. 이렇게 속된 말로 부러졌다, 올라가도 계속 내리는 쪽으로 우하향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에너지 지표도 부러졌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떤 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에너지 지표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저번 주 한 주 동안 에너지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통해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8, 9.8을 찍고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 4.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그 포인트를 0.2포인트, 4.3포인트로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살짝 반등해서 5.3포인트인데 오늘 아마도 종가 마감이 되면 4.3을 이탈을 해서 3포인트 이하권으로 내려가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3포인트 이하권으로 내려가면 시장이 확 부러졌냐? 근데 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또 단기적인 반등도 볼 수 있다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3포인트 이하권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막 2,000을 또 깨고 1980까지 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2,000 지금 120포인트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밑으로 열려있는 레인지가 옵션 만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는 맞지만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방송을 보면서 파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황과 이 전략은 ETF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생 전략은 제가 이렇게 멘트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만 이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현재 패턴에서는 결국엔 앵커님 말씀대로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꺾였다,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중국이 부러진 거면 우리도 네. 부러진 게 아니냐라는 채팅방 글이 하나 보여요. 네. 지금 국내 증시 정말 소외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 돌입의 신호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원래는 여러분들께 10월 초 저희 너튜브 방송에서는 2147포인트까지는 상방을 열어놓고 요번 물을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30에서 2147은 오버슈팅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2130포인트 구간을 갔을 때 2126포인트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막 치고 올라가는 그 오버슈팅 할 때 저희가 주로 공략하는 인버스 ETF의 호가창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인버스 ETF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그리고 메인 하우스의 어떤 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팀이 인버스로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 벌어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면 시장이 다시 되돌아가냐? 되돌아가지만 그 자리도 확인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 확인했기 때문에 지수가 원래는 2130에서 147까지 갔다가 순차적으로 2070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레인지를 위쪽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154포인트와 그리고 2156포인트를 쌍봉우를 만들고 오늘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 부러진 게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2080과 2100포인트 사이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그러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폭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옵션 만기로 매월마다 메인 하우스들이 그 전략을 짭니다. 근데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또 수능일입니다. 그런 걸 다 합쳐서 메인 하우스들이 그 타이밍을 볼 텐데요. 그 타이밍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하방 쪽으로 가는데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툭툭툭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인드는 하방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0에서 2100까지 그 사이까지 하락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리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그럼 에너지 지표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죠?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아서 에너지 지표 좀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에너지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금요일 날 나왔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종가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2.4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에너지 지표의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내려오면 뭔 얘기냐면 또 다시 반등을 해도 우하향하면서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우하향 패턴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조정보다 하락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코스닥은 벌써 4일째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660선도 이탈되는 모습, 660 지지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아주 강력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일단은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만들었고 오른쪽 어깨를 만든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제가 저번 주에 코스닥 인버스 ETF를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팁을 드렸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코스닥 인버스에 대해서 미리 공략을 들어가셔서 지금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120분봉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약 650포인트를 공략하는 하락 에너지가 65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 갔다가 N자 패턴으로 크게 부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트레이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650까지 하락 이후 N자형 패턴으로 또 크게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코스닥 에너지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어디까지 내려와 있을까요? 에너지 지표 바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코스피 에너지 지표보다 좀 약간 더 과하게 하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3포인트. 3.4까지요. 네, 맞습니다. 3.1포인트와 3.4포인트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종가 오후장에 강하게 올리지 못하면 3포인트 이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전저점이었죠. 10월 30일 날 3.1포인트도 이탈하면서 결국엔 코스닥도 올라갔다가 또 부러지는 그런 패턴, 그리고 방금 제가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에너지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100% 비중을 외쳤던 ETF 다들 어떤 종목인지 알고 오셨죠? 오늘 또 외치실까요? 궁금증 안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ETF 종목 실전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들고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수죠.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해드렸던 구간에서 이제 평균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튜브 통해서 좀 디테일한 전략을 들으신 분들은 저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6,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래는 목표치가 7,400원, 7,500원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흔들려도 여러분들께 끝까지 끌고 가고 욕을 아무리 먹어도 제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중간에서 좀 잘라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 수준이 뭐 1점에서부터 100점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70점 이상 되시는 뭐 금융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하우스 뷰는 무시하고 에너지 지표의 뷰를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TF는요. 여러분들이 주가 이런 게 여러분들 깔려 있어서 그래요. 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시장을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나 코덱스 레버리지 ETF나 시장의 방향성은 100% 확률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80% 이상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럼 그 확률에서 틀리는 경우의 수는 분할 매수와 계좌 관리로 접근을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매주 월요일 12시 35분 이 방송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경우의 수를 쌓아가시면서 확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6,800원 이하로 만약에 인버스 ETF가 또 내려오면요. 여기서 언더슈팅이 나오더라도 너무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는 7,1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1년 은행금리 2%대를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세우시면 계속해서 복리로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느긋하게 6,800원대 아래로 내려오시면 7,100원, 7,200원 라인까지 청산하시고 또 저희 방송을 또 많이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단기 목표치는 확인하고 끊어가는 전략으로 네. 수정을 살짝 해주셨고요. 그러면 7,100원에서 7,200원까지 목표치를 네. 세워보도록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2% 강세 흐름 나타나면서 6,900원 선 위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네. 그럼 100% 비중으로
접근 100% 가능 비중은 계속 번역?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 만약에 평균 단가가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지 않는 투자 금액을 너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불안하시면 그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7,100원, 20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잠깐 또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투자 수준이 높아져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력도 하지 않고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 앉아서 편하게 보신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가져가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또 이번 주는 11월 만기일도 껴 있어서 대표님께 추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변화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지만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 매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 방송하면서 투자자별 포지션 종합하면서 옵션 포지션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좀 드렸는데요. 오늘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잠깐 화면과 함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1년치 수급을 보시면 누적 추이가 보이는데요. 이 빨간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죠? 밑에 주황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개인 수급입니다. 근데 개인 수급이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코스피 현물을 밑으로 좀 내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현물을 받아가는 모습에서 선물 수급이 위쪽에서 빨간색에서 확 부러지면서 집어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포지션이든 현물 포지션이든 주포 메인하우스인 외국인은 하락 쪽으로 이미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수급 변화까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흐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흐름 놓고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